지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자 앱등은 아니에요. 바로 사게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광고 영상이 나와? 페이스북 안녕하세요, 이채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문화 작품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 옆에 계신 글링크 미디어의 이기열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화예술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글링크 미디어의 이계열입니다. 네, 바야흐로 모바일 버스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모바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PC 사용자는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모바일은 메신저, 동영상, SNS 등을 이용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을 잘 사용하지 않고 미디어를 잘 소비하지 않았던 미취학 아동부터 5, 6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주로 모바일을 이용함으로써 미디어까지 소비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버스 시대가 도달함에 따라서 마케팅 부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최근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죠? 저도 하루 종일 봅니다.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기업이나 아니면 회사 어느 곳에서도 유튜브를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이용자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이 부분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NS입니다. 많은 분들이 SNS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접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성 유저는 페이스북, 여성 유저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저 연령층은 트위터와 틱톡을, 그리고 고 연령층에서는 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유자님께서는 주로 어떤 걸 이용하고 계세요? 저도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합니다. 네, 그러시죠. 네, 이렇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인게이지먼트와 진성 고객 발굴, 그리고 이벤트 참여 유도와 확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SNS 많이 사용들 하시지만 아직도 SNS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병행하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온라인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 좀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 자체가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액이든 아니면 어렵겠지만 한 번은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파급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전에 입소문이라고 하던 게 SNS를 통해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SNS 홍보의 핵심 전략을 또 이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 SNS 광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고 캠페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SNS 광고는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소재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은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세트는 방, 그리고 광고 소재는 하나의 가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광고 소재를 보고 반응해서 캠페인 목표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광고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이 광고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선택해주는 부분인데요. 인지도 목적으로 할지,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할지, 아니면 전환 목적으로 할지 이 캠페인단에서 중요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광고 세트를 세팅하게 되는데요. 광고 세트는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할 건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즉, 위치, 어디에 위치를 지킬지, 아니면 연령,
20대한테 광고를 보낼지 30대한테 보낼지 아니면 남자한테 보낼지 여자한테 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타겟팅 부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술한테 광고를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광고 세트에서 이 부분을 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광고 소재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면 광고 소재나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광고에서도 이 광고 소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광고를 세팅하고 똑같은 목적, 똑같은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냈다 하더라도 광고 소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효율이 매우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소재는 크게 세 가지가 매우 큰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적 요소, 두 번째로는 광고 문화, 세 번째로는 클릭 유도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이미지, 컬렉션, 슬라이드, 이런 식의 형태를 달리 함으로써 광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죠. 네, 여기서 어떤 이미지가 가장 좀 확 이목을 끄실까요? 저는 이미지나 앱 광고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 동영상 광고도 짧은 식으로 많이 올리시니까 많이 보게 돼요, 요즘.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사람들에 적합한 거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좀 더 적합한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지에서 효과가 좋고, 어떤 분들은 동영상 형태에서 좋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지에 좀 더 특화돼서 이걸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미지 광고 형태로 광고를 내보내고, 내가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 동영상 형태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동영상 형태로 광고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앱을 만들었다면 앱 형태로도 광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 형태도 페이스북과 비슷합니다. 이미지, 동영상, 스토리, 슬라이드 광고 형태로 크게 페이스북과 달라지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표로 하는 부분과 내가 내 광고를 볼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 그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광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캠페인, 광고 그룹, 그리고 소재, 이 부분이 다양하게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의 광고 형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크게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퍼널이라고 하는 깍대기 모양이 보이시나요? 네. 네. 위로 갈수록 좀 더 쉬운 전환, 쉬운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갈수록 어려운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식의 광고를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단순히 내 게시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광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게시물을 보고 내 사이트로 들어와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서 광고 형태 그리고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인지도와 증대 목적인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브랜드 런칭 및 신제품 런칭했을 때 이 부분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지도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건을 사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경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출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를 인식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제품 런칭 메시지라든지 브랜드 메시지를 담는 소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특정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이름을 좀 더 알리는 목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때도 이미지와 동영상 모든 형태로 광고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 선호의 증대 목적입니다. 인지도가 조금 생겼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내가 목표로 하는 회원가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뭔가 특정 이벤트를 좀 더 목표로 하고 싶을 때는 브랜드 선호도 증대 목적으로 광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보고 들어와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카테고리가 있는 부분에 맞춰서 내가 좀 더 액션할 수 있는 부분이 유도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컨텐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퍼즐도 제가 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피자 의 땅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피자 의 땅은 피자를 파는 거잖아요.
단순히 피자를 사. 내가 뭐 이번에 뭐 콤비네이션 메뉴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일단은 퀴즈 같은 걸 내보는 거죠. 이 피자 애땡은 알지만 이걸 함으로써 좀 더 관심도 갖고 이걸 맞추면 쿠폰을 주네? 아니면 할인 이벤트가 있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좀 더 인식을 하게 되고 실제로 두 번째 단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매 및 최종 전환 목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는 내 브랜드를 알렸고 내 홈페이지로도 많은 부분을 유입시켰다면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 구매까지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럴 때는 제품 후기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실제로 유저가 내 광고를 보고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소재가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SNS 광고 보고 지른 물건이 한두 개가 네,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실제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 일반적인 브랜드 소재보다는 몇 퍼센트 할인을 해준다. 네. 지금 아니면 구매를 못해.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후킹성 있는 소재가 어우. 훨씬 더 구매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바로 사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희 방금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네. 보통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SNS 플랫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플랫폼에 접근할 때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까요? 크게 둘 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연동이 돼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타겟층이 좀 다른 거와 소재 형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은 타임라인식으로 내 일상을 올리는 부분이 좀 더 치중해 있어서 뭔가 나의 진솔한 느낌, 나의 일기성,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이 좀 크다면 인스타그램은 좀 더 이쁘고 영상, 이미지 중심의 컨텐츠가 좀 더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인스타 감성 찾으러 카페, 식당 이런 데 돌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재를 만들 때도 인스타그램 소재와 페이스북형 소재를 좀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는 연령층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여성에 좀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좋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더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일 만한 소재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연령층과 성별 관련돼서 나눠지는 부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같은 SNS라고 하더라도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가져가시면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SNS를 보다 보면 이 클릭 한 번만으로 구매 페이지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매 링크 같이 올리시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이게 상업 목적이 될 텐데 그러면 SNS 플랫폼 측에 따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자 인증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나요? 일단 사업자 인증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할 때 이 부분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에서 이걸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 광고를 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 사용자 인증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을 때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구매 전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내가 지금 구매 목적으로 하고 특정 사이트로 랜딩을 한다고 해서 비용을 더 내거나 아니면 더 적게 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면서 효과가 클 수도 있겠네요, 이 방식이. 네. 근데 반면에 네.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구매 전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 클릭도 발생되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여는 것도 제가 봤어요. 네. 그 댓글 이벤트도 있고 좋아요 이벤트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 노출을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페이지가 유명해져야 돼요. 네, 내 페이지가 유명해지는 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그렇게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광고, 마케팅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을 좀 도움받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안정적인 단계로 도달할 수 있고요. 네. 많은 인플루언서와 많은 팔로우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광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내 게시물을 보고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마케팅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벤트를 올리는 것 자체가 광고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광고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이벤트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마케팅이 그러니까요.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마케팅이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위주로 좀 알아본 것 같으니까 요즘 아까 말씀해주신 가장 핫한 플랫폼이죠. 유튜브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로는 유튜브 홍보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접근성도 쉽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데요. 아까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하셨죠? 네, 유튜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광고?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광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그렇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특히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튜브가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제 광고 부분이에요. 유튜브 하면은 광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광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활용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유튜브는 많은 회사,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상을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글로벌 넘버원 페이지라는 인식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성이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컨텐츠가 되게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되게 큰 무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우리나라에 전반적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업, 뭐 공기업, 아니면 무슨 예술재단까지 모든 곳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케팅에서 구독자를 늘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사람들 보라고 올리는 거니까, 특히 또 우리 문화예술인분들 작품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 거니까 조회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유튜브는 가장 큰 목표가 조회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밑에 보면은 조회수도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네. 이 조회수 자체가 이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조회를 가장 부스팅할 수 있는 상품이 트리뷰 인스팀이라는 상품이에요. 내가 보려고 하는 영상 앞에 강제적으로 광고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걸 시청을 유도하게끔 하는 광고인데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30초 이상을 봐야만 과금이 됩니다. 30초 이내로 봤을 때는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소액이나 아니면은 조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5초 스킵이 되는 경우에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한 컨텐츠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회수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5초 초반에 좀 집중적인 컨텐츠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리뷰 디스커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떻게 보면 구독자일 수도 있어요. 네.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내 채널을 구독할 수 있는 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 광고에서 이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이 디스커버리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디스커버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인스턴트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보려고 하는 영상 앞에 강제적으로 광고가 나가요. 네. 그래서 간혹 좀 더 반발심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A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광고 영상이 나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디스커버리 상품 자체는 썸네일 형태로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유저가 원했을 때 광고가 플레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림보다 훨씬 더 광고를 끝까지 볼 수 있는 비율이 높고요. 채널까지 들어와서 구독할 수 있는 횟수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유튜브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을 했는 상태에서 뭔가 구독자라든지 후속 조회수 아니면 좋아요, 댓글을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트리브 디스커버리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범퍼헤드 광고예요. 네, 아까 전에 초반에 짧은 영상을 좀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유튜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상이 좀 길거나 광고라는 인식 때문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온 게 이 6초짜리 범퍼 광고입니다. 스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하는 순간 광고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뭔가 광고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거부감이 매우 주는 반면에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자주 보여짐으로써 뭔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썸네일 혹시 보이시나요? 강력해요, 아주. 네, 저 영화였잖아요. 네. 마동석 주연의 영화였었는데 이 다음에 어떤 광고가 나오실 거라고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진실의 방으로. 네, 예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저게 뭐였냐면 스파클링이라는 음료수 광고였어요. 네, 저분이 진실의 방으로 하면서 주먹을 한 대 침으로써 팡 터지는 약간의 과즙미가 나오고 그 제품이 바로 나옴으로써 되게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마동석이랑 정말 상관이 없지만 임팩트 있게 있는 컨텐츠를 함으로써 스파클링, 되게 뭔가 탄산이 터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광고가 범퍼헤드 광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초반에 아직 우리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되게 소규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되게 영상 광고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최소 15초에서 30초 이상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6초짜리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우리의 문화예술 컨텐츠를 강점을 살려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범퍼 광고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전달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델이 없어도 돼요. 아까 전에 저는 마동석이라는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모델이 없어도 영상 광고를 찍을 수가 있어요. 영상 광고라고 하면 모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시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겟층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광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판다든지 아니면 음악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춘 적합한 메시지를 만들고 이걸 관심 있어 하는 유저들한테 직접적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도 목적이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만 하게 되면 되게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왜냐면은 내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만 올리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이 안에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도 구매 전환이 일어나고 구매까지 일어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이벤트라든지 프로모션 메시지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를 할인해 준다. 어디 가면은 이걸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구매 유도까지 할 수 있는 게 범퍼 광고의 역할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좀 더 고퀄의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또 여태까지는 좀 더 쉽고 짧은 영상으로 말씀드렸다는데 좀 더 내가 비용을 투자할 수 있고 기회비용이 있다면 좀 더 멋있고 애니메이션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기회와 직접적인 메시지도 가능한 부분이 범퍼 광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해주신 그 6초짜리 광고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짧고 굵은 임팩트를 남겨주는데 저도 영상을 만들어서 좀 다른 영상의 시작이나 중간에 쓰이는 광고로 활용을 하고 싶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 SNS 광고처럼 광고를 할 수 있는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광고 소재라든지 아니면 타겟층만 정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광고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조회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근데 또 광고도 그렇고 모든 영상을 올릴 때 좀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좀 더 조회수가 높게 기록되게 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자꾸 마케팅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현실적인 방법은 마케팅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 지금 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입장으로서는 이 컨텐츠가 되게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예로 굳이 광고비를 많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의 영상, 하나의 컨텐츠가 되게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활용해 보신다면 큰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조회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 뭐 화려한 편집 이런 것보다도 정말 좀 유일무이한 콘텐츠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예시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되게 유행했었죠. 범 내려온다. 아, 네, 맞아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었던 컨텐츠였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관공서의 느낌보단 조금 다른 획기적인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게 회자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급력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이게 광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얻었고요. 이게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큰 방향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강점이 콘텐츠 아닙니까? 네, 맞아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파트의 제목을 제가 미리 봤는데 유튜브 별책 부록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뭔가 꿀팁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문화예술 컨텐츠, 즉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유튜브로서 인플루언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일예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유튜브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수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구독자 비용에 대해서 유튜버와 이 크리에이터가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가 많이 됨으로써 문화 컨텐츠, 즉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부분을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빠르게 MCN이나 이렇게 유튜버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제품을 직접적으로 팔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앞 광고 아니면 PPL까지 얻을 수도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인 도움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 컨텐츠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내가 내 광고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그 PPL 제품을 홍보를 받아서 내가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면서 홍보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이제 광고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광고를 해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랑 협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기준 단가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고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수익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일예로 이렇게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콜라보한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준비한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강의는 다 끝났는데 제가 아직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남아있거든요. 네. 우선 제가 SNS를 탐색을 하다 보면 헤드라인이나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도 좀 클릭하고 싶은 헤드라인, 썸네일 작성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저도 이제 광고를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문구라든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지를 매우 고민하고 하는데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제목 그리고 썸네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광고나 아니면 내 게시물을 누가 관심 있어 하는지 타겟군을 먼저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클릭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아니면 썸네일을 이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광고하는 이 플랫폼의 성격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연령층이 남성이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10대가 많은지 20대가 많은지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타겟층과 또 SNS 플랫폼 이용층을 네, 맞아요. 분석하는 게 1단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 오늘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진 콘텐츠를 홍보하는 방법을 많이 알아봤는데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 분들도 아직 SNS를 만들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작품은 있고 콘텐츠는 있는데 아직 내 계정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초반부터 많은 구독자라든지 팔로워 수를 가진 페이지나 게시물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홍보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지자체를 좀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예로 예시를 말씀드리면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SNS 채널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들한테 연락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홍보가 있고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혹시 이거를 게시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문의를 해보신다면 아마 적극적이고 되게 친절하게 이 부분을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활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경로도 있겠지만 처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개인 계정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네, 그것도 같이 추천드려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또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 새싹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온라인 마케팅이 초반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걸 내가 해야 돼? 아니면은 뭐 누군가한테 맡겨야 돼? 나는 컨텐츠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케팅은 잘 몰라.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다 모든 광고 플랫폼 자체가 플랫폼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하실 수도 있고 누구나 하나의 광고 기획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문화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입장으로서 훨씬 더 강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용기 있게 접근하시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문화예술인 분들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처음엔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또 우리만의 콘텐츠, 강력한 무기를 살려서 많은 분들께 닿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강원문화재단은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